네, 구성주의 학습 환경의 설계 원리 마지막 교사의 역할과 학습자의 어떤 역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주의 패러다임에서 도대체 교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크게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모델링은 첫 번째 뭐냐? 학습자가 특정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교사는 이미 수행된 과제를 예로 들어 성공적인 과제의 수행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모델링은 뭐냐면 이겁니다. 결국 구성주의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하고 이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거잖아요. 맞죠? 활용한다는 결국 어떤 문제 상황에서 이 지식을 활용해서 해결한다는 건데 결국 이 모든 과정을 교사가 먼저 시범을 보이는 겁니다. 시범. 즉 어떤 방식으로 요약해서 이해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지를 뭔가 교사가 시범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면 이 과정 자체가 매우 학습자가 하기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지식을 자기 상황에 맞게 이해해서 문제 상황에 활용해서 적용해서 해결하는 이 과정 자체가 학습자에게는 매우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교사는 물론 이렇게 하라고 시범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단 모범 사례를 제시하는 거죠. 모범 사례. 근데 중요한 거는 학습자가 그대로 일단 이것을 답습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답습해서 먼저 익혀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익히는 게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알겠죠? 항상 구성주의는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 상황에 맞게 창의력을 바탕으로 다시 만들어내야 된다. 자기 반성의 원리를 통해서. 그게 핵심인데 일단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교사가 시범을 보여서 모델의 역할을 수행해서 학습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모범 사례를 제시해주자. 그게 모델링입니다. 특히 추론의 과정이나 의사결정의 과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여줌으로써 학습자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어떻게 이 내용이 어떻게 추론하게 되는지.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인지 과정 내 교사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활동이니까 보여주는 게 좀 힘들지 않냐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하지만 예를 들면 교사가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 학습자가 교사 인지 과정 자체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뭐냐면 교사가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지 과정을 말로 표현해내는 겁니다. 말로 표현. 자, 이걸 의미하는 거겠지. 이렇게 요약해 보자. 이렇게 하면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말로 표현해내는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되면 교사의 어떤 추론 과정을 학습자들은 보고 학습할 수 있게 된다. 보고 배울 수 있다. 의사결정 과정은 교사끼리 어떤 대화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대화가 주고받아지면서 의견이 모아지는지 보여줌으로써 학습자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풀어야 할 과제의 과정을 시연해준다. 시연해준 것도 이거 모델링 해야 되겠죠. 학습자에게 그가 배워야 할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의 틀을 제공해주는 게 바로 모델링이다. 이해되시죠? 모델링 어렵지 않아요. 그럼 코칭은 뭐냐? 코칭은 우리 앞에서도 했지만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해주고 잘못된 학습을 수정해주고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학습 과정에 대해서 성찰을 유도하고 올바른 학습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혹은 질문을 통해서 학습자 인지 활동을 자극하고 이런 것들을 코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캐폴딩 비계 설정은 뭐냐면 이 코칭과 비계 설정을 잘 구분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같이 이 교육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근데 비계 설정은 뭐냐면 비계 설정은 학습자의 수준이 이까지라고 치면 수준보다 높은 영역을 학습할 때 이게 어렵잖아요. 학습자가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예를 들면 학습자의 수준은 이 정도인데 이 정도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도달하기 힘드니까 발판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걸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즉 비계 설정은 힌트나 단서 혹은 도움을 제공해 줘서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수준보다 높은 영역의 수준을 획득할 수 있는데 도와주는 게 비계 설정이에요. 하지만 코칭은 그런 건 아니에요. 무조건 높은 수준에 있는 걸 학습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코칭은 학습 과정 전반적인 자체에서 예를 들면 동기를 유발해 준다거나 이 동기를 유발하는 게 반드시 이 높은 학습을 위한 것과 연관된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학습 전반에서 무언가 코치를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축구 코치가 축구 선수들이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문제 있어요 하면 해결해 주는데 도움을 주듯이 동기 유발이 잘 안 될 때 동기 유발도 해주고 혹은 학습 과정 성찰을 잘 못할 때 이렇게 성찰해보자고 유도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학습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모든 활동을 코칭이라고 보면 됩니다.
단 비계 설정은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보다 높은 과제를 수행할 때 수행 가능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걸 비계 설정이라 그런 겁니다. 알겠죠? 이때는 단 도움 제공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피드백을 사용해서 학습자가 도전할 수 있는 용기도 불러일으키는 것이 좋다. 이 비계 설정은 지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지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긍정적 피드백을 통해서 네가 더 높은 학습을 할 때 포기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도전할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비계 설정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비계 설정은 자신의 수준보다 높은 것을 학습할 때 이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교사의 어떤 모든 도움을 얘기하는 거고, 코칭은 무조건 높은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학습의 전반적인 학습 전체적인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오류가 발생하면 잡아주고, 혹은 학습 과정 성찰을 잘 하지 못하면 그 성찰하는 과정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동기가 유발되지 못할 때 동기 유발도 해주고, 그 모든 과정을 코칭이라는 겁니다. 모델링은 우수 사례를 모범적 사례를 제공하는 것. 즉 교사는 구성주의 패러다임에서 보는 것처럼 교사는 무언가 이렇게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조력자. 무언가를 어떤 학습 내용을 학습자 머릿속에 효율적으로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능동적으로 그것을 학습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을 때 교사는 옆에서 이렇게 모델을 역할을 해서 뭔가 시범을 보여주고, 잘 못하면 약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걸 할 때도 또 약간 새로운 힌트를 주거나 도움을 주고, 이런 식으로 교사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게 구성주의 패러다임에서 교사 역할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앞에서 객관주의에서는 교사가 조력자가 아니라 학습을 통제하는 주체입니다. 주체. 행동주의에서는 어떤 강화 벌을 주면서 학습자 행동을 이끌어 나갈지 교사가 그 교사 학습의 주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인지주의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사가 적절한 인지 전략을 사용해서 학습자의 어떤 발견 학습 혹은 유의미 학습을 유도하는데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데, 하면서 효율적으로 그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만, 구성주의에서는 패러다임 학습자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교사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중요합니다. 학습의 핵심은 학습자다. 왜? 볼까요? 결국 지식을 구성하는 것은 학습자다. A라는 지식을 이 사람의 상황에 맞게 구성하는 거니까 결국 구성하는 건 학습자다.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 목표도 설정하고 학습 내용도 전개하고 평가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 맞는 이 A를 이해했다면, 예를 들어 볼게요. 보세요. A를 이해했다면 그다음 이 A를 활용해야 되잖아요. 활용할 때 A의 상황에 맞게끔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나는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걸 목표로 하겠다. 그때는 이러한 지식이 필요하니까 이러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 지식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학습 목표 설정, 내용 전개, 평가에까지 학습자 모두가 중심이 돼서 그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이해되죠? 여기 읽어보면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 목표, 내용, 평가에 참여하도록 참여하여 학습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수 설계를 한다. 학습자가 메타인지를 습득하여서 전체적으로 학습 환경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조장한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인지주의에서도 나오죠. 하지만 좀 포인트가 다르죠. 어쨌든 여기서는 자기 인지만 조절하는 거였는데, 인지주의에서는 이 구성주의에서 이 메타인지 습득 이유는 뭐냐면 학습의 전체 과정, 목표 세우는 것부터 해서 한마디로 앞에는 교사가 교수 설계를 했다면, 이때는 교수 설계는 교사가 하지만 핵심 포인트, 자기 그 수업 안에서 자기가 뭔가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대한 어떤 그 환경을 예를 들면 실행하고 통제하는 거는 학습자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뭔가 이 메타인지가 인지주의에서도 나오지만, 인지주의는 학습할 때 그 뭔가 이해할 때 과정에서만 해당되는 거라면, 무언가를 이해하고 뭐 예를 들면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만 메타인지를 활용하는 데 국한되는 게 인지주의라면, 구성주의에서는 목표 세우는 것부터 해서 실제로 실행하고 평가는 좀 전반적인 넓어지는 과정이죠. 훨씬 이해되죠? 뭔가 학습자가 교사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는 그런 측면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더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마지막으로 평가는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해라. 왜냐면 우리가 결국 지식을 맥락 속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하는 능력을 획득하는 걸 목표로 한다면, 어떻게 결국 평가라고 하는 것도 평가를 이해해서 위해서 가정 중심 평가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려면 수행 평가를 해봐야죠. 그 지식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이해되시죠? 이 지식 활용이 만약에 목적이라면, 교과의 목적이라면 평가도
지식을 활용하는 것을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 활용이 목적이 된다면 평가도 자연스럽게 지식 활용을 하는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과정 중심 평가, 수행 과정 자체를 평가하고 수행 평가하는 게 이 구성주의 환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성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행 평가입니다. 수행 평가. 수행 평가가 중요시하게 대두된 게 바로 이 구성주의라는 이 원리가 나오면서부터 수행 평가가 중요시 되게 된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모두 마쳤고요. 우리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본다면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 원리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가 있고, 그다음 이 두 개는 뭔가 연관성이 있고, 협동학습도 두 가지, 세부적으로 자기 성찰도 두 가지 있었죠. 타당성 점검 및 창의성, 협동학습도 지식의 구성 과정 및 타당성 점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의 원리, 다양한 표현 양식 활용의 원리, 그다음 교사 역할은 세 개였죠.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학습자 중심, 과정 중심 평가, 수행 평가 및 수행 평가를 실시하는 것. 이렇게 우리는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 원리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다 계속해서 암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 하나하나 그래서 이러한 학습 환경 설계 원리들을 잘 이해하시면 추후에 나오게 되는 교사학습의 어떤 모형들에 대해서 구성주의 학습 환경 모형들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상으로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